올해는 대한민국이 수출 1억 달러를 달성한 후 60번째를 맞이하는 뜻깊은 해인데요. 윤 대통령은 제60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기업인들의 노고를 격려했습니다. 기업인 여러분들께서 더 넓은 운동장에서 마음껏 도전하고 활약할 수 있도록 정부가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고금리와 경기 침체, 보호무역주의와 공급망 분절 등 전례 없는 복합 위기에 글로벌 안보 위기까지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지원 의지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K무역 60주년을 맞아 기업 운동장을 넓히기 위해 달려온 정부의 수출 지원책과 성과를 짚어봅니다. 2023년 12월 5일 윤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무역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이번 기념식은 지난 60년간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일궈낸 성장을 바탕으로 수출 1조 달러 그리고 무역 2조 달러를 향해 다시 한번 도약을 다짐하는 의미에서 수출입국 60년, 다시 뛰는 대한민국이란 주제로 마련됐는데요. 윤 대통령은 무역진흥 정책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며 우리나라 수출의 저력을 강조했습니다. 수출은 늘 우리나라 성장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좋은 일자리의 원천이었습니다. 따라서 수출 진흥이 곧 민생입니다. 우리나라는 내수 시장이 기본적으로 작기 때문에 수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경제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경제 성장은 사실 수출이 유일무이한 성장 엔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거는 과거 지난 60년 동안에도 그랬지만 앞으로의 60년도 사실 마찬가지일 거란 말이죠. 특히 이제 윤 대통령이 기념사를 보면 5대 핵심 산업 어떤 성장 전략이라든지 각종 수출 지원책에 대해서 밑그림을 발표를 했는데 우리의 수출에 대한 회복과 어떤 그 개선을 위한 절실함이 담겨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날 기념식에선 무역 유공자 596명이 포상을, 1,704개 수출 기업이 수출의 탑을 각각 받았는데요. 특히 윤 대통령은 현장의 기술인들을 각별히 챙겼습니다. 우리나라는 1964년 첫 수출 1억 달러 달성 이후 꾸준히 성장하며 지난해엔 60년 만에 수출 총액 6,311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세계 6위로 도약했는데요. 이번 무역의 날은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도 13개월 만에 수출 실적 플러스 전환, 16개월 만에 무역 수지 흑자 등의 성과 후 맞아 더 의미 있었습니다. 특히 자동차는 역대 최고 연간 수출 실적을 경신했고 반도체 수출도 16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 라면 수출액은 사상 최초로 1조 원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같은 경우는 원래 전통적으로 우리나라가 주력 수출 상품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이제 수출 구조에 있어서는 그 제조업이 강세고 제조업이 수출에 있어서 가장 큰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일단은 통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뭐 이제 우리 한류라든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이 라면이 수출 강세를 얻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우리 수출에 있어서 수출의 어떤 다변화, 다양성이 굉장히 증가했다는 하나의 이제 시그널로서는 좋을 거는 같아요. 11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우리 최대 수출 시장인 중국으로의 수출은 올해 최대 실적인 114억 달러를 기록, 4개월 연속 100억 달러 이상의 실적을 보였는데요. 미국으로의 수출 역시 역대 최대 실적인 109억 달러를 기록하며 4개월 연속 플러스를 달성했고 아세안과 유럽 수출 역시 플러스로 전환됐습니다. 특정 국가의 의존도가 높은 수출 구조는 항상 예상치 못한 어떤 글로벌 경기 상황에 취약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대중국 의존도가 높았던 수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올해 전반적으로 수출이 부진했는데 고무적으로 볼 수 있는 건 미국 수출 같은 경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라는 거. 이거는 우리 기업들이 대미 투자도 증가를 했고 또 한미 간 어떤 경제적인 협력 체계, 파트너십이 공고해진 그런 결과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아세안이나 유럽 지역으로의 수출도 늘었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도 수출의 다변화 차원에서 상당히 긍정적이다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간 정부는 수출 활성화와 정상 경제 외교 활동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했는데요. 2023년 9월엔 수출 기업이 겪는 자금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민관이 협력해 181조 원 이상의 무역 수출 금융을 공급하는 등 지원 방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국가별로 수출 다변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다음에 품목별로 다변화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기업별로 다변화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 측면에서는 우리가 일단 대기업의 수출에 굉장히 우리 무역 수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중소기업의 수출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 정부가 이런 중소기업을 겨냥을 해서 대상으로 해서 그런 다양한 어떤 수출 지원 프로그램을 한다는 것은 기업별 수출 다변화를 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1년 7개월 동안 우리 기업인 여러분과 함께 전 세계를 누비며 약 90여 개국 정상을 150여 차례 만나 우리 수출과 세일즈를 위해 외교 활동을 해왔습니다. 특히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기업의 해외 진출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서 기업인들이 세계 시장에서 마음껏 뛸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와 함께 정부의 수출 확대 방안과 수출 기업 육성, 지원 대책들을 제시했습니다. 우리 기업이 뛸 수 있는 운동장을 전 세계에 계속 넓혀 나갈 것입니다. 전 세계 GDP의 85%를 차지하는 우리나라의 FTA 네트워크는 수출을 위한 큰 자산입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영국, 인도, 중동 국가들과 FTA를 통해 수출의 길을 확대하고 수출 중소중견기업이 자금 걱정 없이 수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출 패키지 우대 보증 신설을 약속했습니다. 이번에 요소수 사태라든지 일본으로부터 반도체와 관련된 그런 원재료에 대한 수입이라든지 굉장히 사실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 수입을 다변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물론 여기서 수입 다변화라고 하면 이제 중간재 수입, 원료에 대한 수입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FTA를 통해서 이렇게 다변화 네트워크를 이제 이렇게 확대를 한다는 것은 그런 중간재라든지 원료를 수입하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정책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출 주력 품목 다변화와 수출이 제조업을 넘어 서비스업으로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세계 최고 수준의 초격차 기술 개발과 상용화 R&D를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청년과 벤처기업 등에 초점이 맞춰진 수출 확대 방안도 내놨는데요. 청년 무역 인력을 2027년까지 6,000명 이상 양성하고 유망 스타트업의 수출 역량 강화를 위한 전담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등 앞으로를 위한 대책과 지원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대기업의 성장이라는 게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앞으로도 잠재 성장률 이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대기업에 의존해서는 한계에 부딪힐 것이고 결국 스타트업 같은 어떤 창업 생태계의 활성화 이들을 키워서 수출로까지 연결하는 그런 징검다리 역할을 정부가 해줄 필요가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이번 대책의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양한 수출 지원 대책을 통해 2027년까지 서비스 수출 세계 10위 진입, 중소기업 수출 기여도 50% 이상으로 상향, 그리고 세계 수출 6대 강국 이상의 목표도 제시했습니다. 원스톱 수출 지원단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위기를 돌파하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무역의 새 역사를 써봅시다. 특히 이제 5대 핵심 산업은 다 세계 주요국들이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자칫 지원이나 육성 정책이 늦어지게 될 경우에는 이를 따라잡는데 또 3-4배의 시간과 비용이 들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정책의 실효성은 타이밍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복합 경제 위기 속 수출이 곧 민생임을 강조하며 무역인들을 격려하는 한편 정부의 지원 의지를 밝힌 윤 대통령. 수출에 드라이브를 걸기 위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을 통해 수출 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임은 물론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계기가 됐습니다.